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하무적 큰별입니다. 오늘은 그 대학 졸업장 따기 쉬워요. 예, 3편. 예, 우선은 그 시험과 그 중간에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따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2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터디 가입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이 조금씩 전혀 알지 못하던 과목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의 공부에 대한 방법과 안목들이 넓어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 그 같은 동기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면 전혀 모르는 그 학문이더라도 하나씩 내 것이 되는 과정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뭐 여러분들 학교 이제 학제 보면 이제 중간고사 있으시잖아요. 방송대학교도 중간고사 같은 개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반 대학처럼 매일 그 스케줄별로 해서 월요일부터 그 수업 일정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인 분들이 조금 시간 짬짬이 내서 할 수 있게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대학 과정하고 똑같이 한 학기에 6개 과목을 3학점씩 해서 18학점을 따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과목 중에 보통은 세 과목은 그 과제물 리포트라고 하죠. 그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과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세 과목은 이제 출석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석 수업.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뉘는데, 과제물 세 과목은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뭐 1학기라면은 한 5월 초까지 이제 낼 수 있게끔 과목별로 그 주제들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보통 이제 일반 레포트 제출하듯이 이제 기본은 보통 그 교재에 있는 그 과정 몇 강부터 몇 강까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레포트를 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그 학과의 그 기본 교재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에 보면은 전자도서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학교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책도 빌리셔서 좀 더 공부를 발췌하셔가지고 레포트 작성해서 이제 학교 인터넷 사이트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해진 그 레포트 그 문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하셔서 내시면 되시고요. 문제 주의할 점, 그 주변에 아마 사이트 검색하시면 똑같은 형태의 뭐 학교 레포트 제출하는 그런 비용 주고 사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득하셔서 내시면 다 이게 카피 검색기로 돌려서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서 집중하시면 레포트 쓰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힘든 거 교수님들이 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뭐 대학생이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렇게 작성을 뭐 보통 A4 3장에서 5장 정도 내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막 10장까지 내라 뭐 그렇게 내는 교수님들이 있으실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5장 내외로 해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수월하게 유도해 주시니까 책에 있는 내용도 발췌하시고 기본 과목 책 원서에서 원서가 영문 원서가 아니라 그냥 그 과목에 있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과정의 그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따오고 싶은 건 따와서 넣고 밑에 이제 참고문헌 다시는 거, 그러니까 살짝 논문 작성하던 개념으로 참고문헌 넣어주시면 그 부분은 이제 그 카피에 대한 하여튼 그런 거에선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문헌은
기본 1번은 보통 방송대 교재를 꼭 넣어주셔야지 되세요. 그 부분도 내가 공부한 리포트에 발췌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과목 차분히 한 달 반 정도 해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주말에 이제 직장 좀 쉬시고 할 때 그때 조금 짬을 내셔서 틈틈이 하신다면 무난하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에 전에 분명히 그 문서 파일로 정리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기 해당 그 학번하고 패스워드 넣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과제물 제출하는 그쪽 사이트 그 장소로 들어가셔서 해당 과목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빈 문서 업로드 했다가 성적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서 정확하게 어디에 저장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문서를 정확하게 픽해서 업로드 하시는 방법 주의 영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출석 수업입니다. 출석 수업 뭐 들으시면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문제가 되게끔 출석 수업 일정을 잡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년이 1, 2, 3, 4면 1학년 때는 이제 뭐 출석을 하는 기간을 짧게 그 수업 받는 시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보통 한 이틀, 그러니까 일요일 날 끼고 이틀, 월, 화, 뭐 이런 식으로 이틀 정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면 이제 휴가를 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최소 12개에서 15개의 그 휴가를 쓰실 수 있는데 요게 또 학업에 조금 더 할애하시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매 학년 전부 다 그렇게 휴가를 써야 되는 건 아니시고요. 이제 만약에 1학년에 월화를 붙여서 수업 일정을 잡는다 그러면은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휴가를 내셔야 돼요. 월화는. 그럼 한 이틀 정도 미리 사전에 이제 출석 수업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미리 이제 회사 윗분들에게 한 달 전이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날은 제가 좀 이 공부 때문에 저 휴가를 내야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닥 잡고 저 휴가 내야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 한 달 전, 뭐 2달 전에 미리미리 언지를 주시면 직장 상사분들도 이해하시고 공부하려고 휴가를 내는데 그거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겠습니까? 과연 있으시면 그분 좀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휴가는 미리미리 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휴가 내가 출석 수업을 어디서 받을지 학습관에 따라서 그 수업 일정들이 잡혀 있으시니까 그거 잘 체크하셔서 미리 그 달력에 기재하시고 직장분 상사분들이나 유관 그 분들에게 협력업체나 이런 분들에게도 안내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하시고 수업에도 또 참여하실 수 있게끔 미리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아까 그렇게 좀 휴가를 한 이틀 정도 내셔야 되는 상황에 학년이 있고요. 그 다음 학년은 또 그렇다고 또 휴가를 내야 되냐? 그렇진 않고요. 그걸 이렇게 교대로 이제 안배를 하는데 요즘은 제가 하루 종일 듣는 수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대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서 아마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퇴근 후 일정으로 조금 시간을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일요일 날은 보통 하루 종일 듣습니다.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듣는데 거기에서 거의 모든 그 수업 일정들을 다 소화합니다. 오전에 9시부터 수업을 해서 12시까지 식사시간 1시간 주고 나머지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6시, 7시까지인가 아마 수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서 세 과목을 하는데 거의 한 과목은 바로 거기서 수업을 다 소화하시고요. 두 과목도 한 반, 그 다음 세 과목 형태로 해서 약간 짜투리를 남겨서 월요일날 이제 6시 이후인가 해서 퇴근 이후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공부하는 9시에서 10시까지 아마 수업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수업을 풀로 들었다면 월, 화, 수, 목 정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방과후가 아니라 퇴근 후에 하실 수 있게끔 편의를 좀 방송대 쪽에서도 제공을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휴가를 계속 내야 되고 막 빠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방송대에서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출석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업무가 바쁘시다고 이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내가 진짜 너무 바쁘고 지방 출장이나 그때 외국 출장이나 이런 게 가게 돼서 힘들다. 그런 부분을 이제 대신해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말고사 임박해서 한 달 전 내외로 이제 시험 일정이 잡히는데, 그거는 출석 수업 그 과정 동안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출석 수업 때는 이제 강의 들으시면 그 내용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찍어주시거든요. 여기 강조한 부분들을 공부해서 이제 뭐 한두 문제 서술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출석 수업 시험은 그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교수님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한 15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출석이나 과제물 점수는 100점, 그러니까 100점으로 나눴을 때 과제물과 출석 수업은 3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7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점과 과제물 30점을 합치면 그게 100점으로 해서 한 학기의 그 성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제물일 경우에는 과제물 30점과 그 과목의 기말시험 70점을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시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기말고사를 다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아까 출석 시험 성적이 30점 만점이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식으로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2점짜리 15문제를 내서 이제 한 문제당 2점씩 맞히는 개수만큼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신 점수와 기말고사 시험을 합친 게 또 하나의 한 과목에 이제 점수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출석 수업을 들으시고 시험을 보는 게 조금 더 성적이 좋으세요. 이 객관식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틀리면 그냥 가차없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 주관식은 이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어느 정도 잘 들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점수들이 조금 객관식보다는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점 이상 정도, 이제 출석 다 안 빠지면 또 출석 점수 한 10점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태도 점수라고 또 있는데 그것도 나름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받게 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보통 20점 이상은 다 받으세요.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고 해서 썼다 하면 또 그 부분에 또 교수님들께서 가산점을 주셔서 보통은 제가 이제 받은 성적으로 봤을 때 못 받아도 한 25점 이상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점에 나머지 70점 만점에서 뭐 반타작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35점, 그럼 25점에 35점 하면 60점입니다. 그러면 기본 한 과목 꽈락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기말 시험을 얼마나 더 준비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하게 되죠. 꽈락은 아예 염두를 안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출석 수업을 참여하셔서 수업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게 되면 그 과목은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와서 웬만하면 출석 수업은 빠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트에서 베끼고 그대로 뭐 폰트만 바꿔서 이렇게 내시면 그거는 점수 거의 빵점 나옵니다. 요즘은 다 이 인터넷과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카피하는 거 검색하는 엔진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들 확인하셔서 점수를 매기시다 보니까 똑같으면 바로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이 없다라는 걸 교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씩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그 정선 점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과제물도 못해도 뭐 그 20점 이상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기말 객관식 반타작해서 35점 이상만 받으면 그 과목도 통과를 해서 무난하게 한 학기 6과목이 통과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겪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세 학과 지금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4번째 학과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전에 제 자기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계는 모르겠지만 국내 기네스 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다 학과 졸업 뭐 보유자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어르신 한 분이 좀 그 진행을 하고 계신데 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나름대로의 목표로서 사회복지학과도 또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다른 주변 방송대 안에 있는 다른 학과들을 다녀보고 그 과목에 대한 제가 몰랐던 그 지식들을 좀 얻고 또 그 과목을 같이 배우면서 그 동기분들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이 방송통신대학교 안에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아니면 또 모르면 또 학과에 제가 또 아니면 주변 선배들한테 여쭤보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대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죠.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나머지 그 시험 봤을 때 꽈락하는 경우도 있죠. 꽈락에 대한 그 보충과 그 다음에 졸업을 해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무적 큰별이었고요. 감사합니다.